인간에겐 누구나 창작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찍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진 요즘, 영화과 학생들 말고도 정말 많은 학생들과 창작자들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단편 영화, 그리고 독립 영화를 만들 때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변명입니다. 변명은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요. 가끔 본인의 영화를 소개할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고작 20만으로 만든 것 치곤 괜찮은 거 아닌가요? 지나가는 차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음향이 안 좋은데 감안하고 봐주세요. 해가 생각보다 일찍 져서 노이즈가 좀 심합니다. 미안하지만 어쩌라고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수가 영화 제작의 일부분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꼭 변명이 필요하다면 영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스스로 깎아내리는 변명 때문에 얘기 안 했으면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을 오히려 더 집중하고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둘째, 길게 만들지 마세요. 단편 영화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서도 사실 쉽진 않습니다. 웬만한 영화 감독들은 주어진 시간이 턱없이 짧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심지어 요즘엔 쉽게 배우고 쉽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극장에서 본 영화에 감명받아 내 단편 영화로 저렇게 만들어야지 하는 아찔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세요. 단편과 장편은 엄연히 다른 분야입니다. 좋은 단편을 만들고 싶다면 좋은 단편 영화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의 영화를 보는 경로가 한 영화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아닌 수천, 수만 개의 경쟁작들이 득실거리는 온라인이 유일하다면 더더욱 누가 어디서 볼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예술에 대한 이기심을 앞세워 관객이라는 매우 기본적인 영화의 요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편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퀄리티일 경우 여러분이 영화제 프로그래머라면 10분짜리 3편을 상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0분짜리 1편만 상영하시겠습니까? 할 얘기가 많다고 무작정 다 집어넣고 만들게 되면 길게 느껴지는 단편 영화밖에 안 되는 거겠죠. 단편 영화는 단편으로 잘 만들어졌을 때 가장 빛이 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같은 맥락으로 긴 오프닝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 검은 화면에 2분 동안 나오는 배우들과 제작진의 이름들.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고생한 건 알겠지만 이 작은 실수로 인해 우리끼리만 보는 영화가 되게 하진 말아야겠죠. 영화는 엄연히 관객을 상대로 하는 대중예술이자 비즈니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만든 그 기나긴 오프닝이 관객을 사로잡을 만한 유명한 배우나 매력적인 씬이 있는 게 아니라면 과감히 뺄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저 촬영한 게 아깝거나 장편처럼 오프닝에 크레딧 넣으면 멋있을 것 같아서 무의미하게 시작을 길게 끌면 보는 사람들도 같이 끄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네 번째로, 이건 단편이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은 절대 네버 금물입니다. 연기나 연출이 어색한데 단편이라는 이유로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단편은 그냥 짧은 영화이지 장편 영화를 못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학생이라면 적어도 자기 능력 안에서는 완벽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화를 집에 비유하자면 장편 영화가 큰 집이라면 단편 영화는 작은 원룸 정도 될 겁니다. 사이즈와 목적이 다를 뿐이지 둘 다 화장실, 창문, 현관문 등
집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요소는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음향이 반입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촬영 장비의 발전이 빨라지면서 더 좋은 화질, 더 예쁜 색감 등 시각적인 부분에는 많이 신경을 쓰지만 정작 음향은 뒷전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친구가 만들었던 영화에서 주인공의 대화가 바람소리에 묻히는 걸 듣고 이 영화의 수준을 나도 모르게 평가해 버린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음향이라는 건 안 좋을 경우에만 티가 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음향은 영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음향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그만큼 영화에 대한 몰입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흑백 영화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술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죠. 하지만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흑백 영화를 만드는 건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꼭 흑백을 써야 한다면 어떤 장면에 어떻게 쓸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회상 장면, 우울함과 슬픔, 다양성이 없는 세상 등의 장면을 흑백으로 표현하는 건 너무 진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영화를 보는 것보다 만드는 게 더 만족스러웠다면, 물론 배우는 학생들에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이 과정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밤새며 쓴 시나리오부터 긴장한 상태로 가까스로 끝낸 촬영, 그리고 수없이 많은 편집을 거쳐서 정말 힘들게 만들어낸 나의 영화, 마치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절대 잊지 못할 테고요. 그러나 나의 이 소중한 아기는 남들에겐 사실 그저 남의 아이일 뿐입니다.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인걸요. 그 모든 과정을 보지 않고 영화 자체만 본 관객에게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 보다는 어떤 영화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피드백을 들을 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라는 생각보단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선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배우에 대한 투자인데요. 만약 상황이 열악해 스마트폰으로 겨우겨우 촬영하는 게 아닌 이상 나의 작품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배우에 대해 투자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가끔가다 저희가 학생이라 페이는 못 드리고 대신 식사랑 교통비는 드릴게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장비엔 얼마가 들었고 또 회식비로는 얼마가 나갈지요? 사실 어떤 장비를 썼고 얼마나 재미있게 촬영을 했는지 관객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어설픈 배우의 연기는 기가 막히게 캐치해내죠. 배우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연기를 더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장비에게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장비가 성능을 더 발휘하는 건 더더욱 아니죠. 하지만 내가 나의 배우를 얼마나 가치 있게 대우해주느냐에 따라 배우도 내 작품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열정을 다하는지 그 차이는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배우를 가치 있게 대해주었을 때 제작사로서 나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 무대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 무대 위 배우의 연기가 발연기라면 어떨까요? 영화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영화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울릴 수 있는 건 비싼 카메라도 화려한 세트장도 아닌 좋은 배우와 좋은 연기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단편 영화를 제작할 때 고민해봐야 할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물론 영화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남이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걸 남들은 정말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가 넘쳐 흐르고 AI가 창작의 영역을 넘보는 요즘 시대에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선 그만큼의 노력과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정한 명작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고민, 지금까지 명작을 위하여 였습니다.